네, 지금 이렇게 긴 연휴를 앞두고 항공주, 특히 뭐 LCC 관련한 종목들이 날개를 달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계속해서 주가는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게요. 연휴 이번에 되게 길잖아요. 네 분은 어떻게 여행 계획, 해외여행 계획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주로 저기 아무도 없으세요? 증권업에 근무하거나 일을 하는 네. 사람들은 여름이나 명절 휴가보다는 겨울에, 연말에 예전에 나페가 있었죠. 네. 나페가 있었고 한 열흘 정도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그쵸. 많이 줄었죠. 하지만 겨울에 주로 가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다들 안 가시는 거예요? 저는 연휴 이후에 갑니다. 연휴 이후에 멀리 가세요? 유럽 갑니다. 유럽 가실 때 혹시 어떤 항공 이용하십니까? 오늘 얘기할 그 기업입니다. 뭐 상장된 기업은 아닌데. 정말요? 네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아무도 계획이 없는데 저도 뭐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안 가니까 LCC가 날개를 못 펴는 거 아닙니까? 많이들 가야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빼놓고 다 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그리고 어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을 가시는지 채팅창을 통해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팬데믹 종료 이후에 이제 엔데믹 되고 나서 표값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가격 메리트가 좋아지는 LCC 관련해서는 지금 노선을 더 확대한다. 특히나 장거리 노선을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테이버 고수. 요거 장거리 노선 확대하면은 LCC 쪽에서는 일단은 매출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일단 어찌 보면은 새로운 뭐 라인을 만든다 혹은 뭐 새로운 뭐 기술을 개발한다와 마찬가지로 이게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곳에 취향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캐파의 확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과거 2018년, 2019년 사례를 보시면은 그 당시 LCC 같은 경우에는 뭐 LCC가 난립하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과당 경쟁이 발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자가 아주 큰 폭으로 쌓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제 LCC에 대한 구조조정론까지도 나왔었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호황기,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비싸게 받고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는 이런 현금 흐름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곳을 좀 진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LCC 같은 경우에 뭐 항공업 전체가 그렇겠지만 이게 면허 사업입니다. 그럼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네. 그러고는 우리나라 인천공항만 가시더라도 우리나라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밖에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장거리 노선 자체가. 그쵸. 그런데 실제로 비행기를 보시면은 전 세계 비행기, 전 세계 항공사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맞지만 문제는 전 세계가 절대적으로 경쟁하는 시장이다 라는 측면에서 LCC가 해외 진출하는 것은 분명히 응원해야 될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품질 같은 게 분명히 좀 요구사항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하던 거 잘하는 게 낫나요? 네. 너무 또 끝나서 김영호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에어프로에미아처럼 아예 장거리 노선을 자신들이 설정을 하고 들어가서 그쪽으로 하고 있는 쪽은 뭐 그나마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단거리 노선, 중단거리 노선으로 시작해서 장거리로 가려면 그런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냈는데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돌아오죠? 대체항공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체항공이 없으면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또 로스가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의 그 대형 항공기를 살 수 있을 정도의 LCC가 지금 과연 존재하냐? 모회사한테 뭐 빌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정도의 캐파가 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아예 방향성을 그렇게 설정하고 들어간 회사가 아닌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하기 어렵고요. 네. 두 번째로 아까 이제 허가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새 노선, 새 슬롯을 따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뭐 국가별 혹은 뭐 이 지역별 그 쿼터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슬롯이 갑자기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될 수 없는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도 기존에 하던 것을 잘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하던 것을 더 잘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들로 모이고 있는데 혹시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전 조금 다른데요. 네. 지금 이제 연휴 시즌에 일본 가려면 LCC든 국적기든 네. 대략 한 70만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연휴 기간에 가려면. 근데 비수기를 놓고 이제 LCC 네. 관련주와 이제 그 메이저를 판단해 봐야겠죠. 네. 비수기에는 그 메이저라고 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한 45만 원 합니다. 45. 일본 도쿄를 가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주변에서 많이 저한테 요청을 한 부분이 제가 가격을 잘 쟀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LCC 같은 네. 경우는 한 35만 원 정도, 한 10만 원 갭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판단해 볼 게 LCC가 기내식, 마일리지, 그다음 수화물 같은 경우 좀 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 제가 그래서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밥 주나요? 그래도 돈 저기 내면 미리 준다고. 신청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서라도 네. 10만 원 정도 제가 저렴하게 간다라면 뭐 당연히 그 LCC 항공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가격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LCC 관련주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앞서 얘기한 대로 항공 노선에 네. 대한 부분이죠. 네. 우리가 이제 유럽이든 미주든 먼 항공 거리에 이제 그 운송객들 나르기 위해서는 에어버스 수준의 항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커야죠. 대한항공이 에어버스급 항공기가 대략 1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1,300억 정도, 1,500억 정도 하거든요. 유일하게 LCC 관련주 중에서 그 에어버스급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티웨이입니다. 3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장거리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 이후에 기존 노선을 양보하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합병이 돼야지만이 기존의 LCC 회사들이 장거리 노선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어부지리 노리고 있는 상황은 맞는 거네요. 합병은 결국 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그 가격이나 뭐 상황이나 이런 시점에 대한 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뭐 사는 체제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내년 있어요. 정도에는 합병이 가능할 것 같은데 LCC 관련주들은 내년 정도에 그러면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이제 미주하고 장거리 노선 일부를 이제 양보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에어버스급 항공기를 가진 TA 항공만이 유일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티웨이. 네, 3대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아직은 LCC 관련주들이 주가가 날갯짓을 펼 시기는 아니고 합병 즈음에서 판단을 해볼 만한 시점에서의 업종이다 이렇게 판단하죠. 근데 합병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방금 뭐 TA항공에 대해서 합병 이후에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꼭 이거는 짚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뭘까요? 뭐냐 그러면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기간 동안 유상증자를 무려 이제 2번, 3번이나 이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돈이 없죠? 네, 근데 유상증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사업이 안 되니까 돈을 땡겼다라고도 보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발행 주식수 측면에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식수가 약 8천만 주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딱 2배예요. 1억 6천만 주입니다. 8천만 주일 때에 5천 원짜리 주식이 1억 6천만 주면은 어느 정도냐? 같은 기업 가치를 가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주식수가 2배면 가격은 반이 돼야 됩니다. 반토막인 거죠, 지금. 네. 근데 지금 2019년 주가가 한 4천 5천 원대에서 네. 거래가 됐었고요. 지금 반토막이에요. 오늘 주가가 2천 원대거든요. 오. 이렇게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2019년과 현재 상황이 동일합니다. 아. 근데 이걸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는 이런 뭔가 발행주익수 시가총액 유상증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뭔가 조금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은 그러면은 2019년에 5천 원이었고 지금 2,200원이면은 야 이거 2배 갈 수 있겠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총액 관점에서는 이미 2019년 그 시기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저희 고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합병할 때의 이슈가 나왔을 때 그 합병이 아직까지 성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여러 면모로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좋은 긍정적인 환경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기업 내부적으로 티웨이 좀 항공 뜯어보니까 안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을 무조건 매수하기에는 저는 좀 약간 고개가 좀 절레절레해지긴 하는데 이재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LCC에 대해서 장기 노선 뭐 확보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한항공 같은 국적기와 비교를 했을 때 네. 비교 우위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실질적으로 말고는 사실 없죠. 가격 말고도 없는데 가격 같은 경우도 네. 실질적으로 그 운행하는 거리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저가항공이 그렇게 싸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리 대비해서? 거리 대비해서 싸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 다음 달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합병이 무산된다라고 한다면 LCC 쪽에서 없는 자금을 이용해서 뭐 대형 항공기를
가져오고 사오고 그걸 가지고 장기 노선 운항을 했을 때 오히려 좀 피해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좀 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항공 업황 자체는 개선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공격적으로 우리가 잡아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위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지금 그 합병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미국과 우리가? EU의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네. 미국과 EU에서는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혀 해줄 마음이 없다. 네, 이런 기대하고 있군요. 뉴스를 저희가 보도한 바 있고 네. 뭐 그런 취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첫 번째로 지적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고금리 상황이고 하이어퍼 롱고 시대입니다. 리스하면 뭐 연동이 되나요? 이자 많이 나오죠. 금리 연동됩니다. 환율도 그렇고요. 그렇죠. 유가도 뭐 쉽게 안 빠진다고 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돈 없는 LCC들이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TA가 이미 호주는 운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또 지금 이미 슬롯을 따놓은 게 자그레브.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를 이미 따 있는 상황이죠. 저기 너무 그게 언제 좋죠. 땄냐면 2019년도에 코로나 오기 전에 한창 좋을 때 땄습니다. 그걸 제가 왜 하냐면 그때 제가 이제 크로아티아에 다녀오면서 크로아티아 직항을 확보했다라는 걸 제가 공항에서 봐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미 대형기를 갖고 있지만 그쪽으로 운항하지 않는 이유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운행하려면 호주에 운행하는 세대보다 더 많은 그런 비행기가 필요한데 그런 비행기를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비용을? 많은 빚을 내고 유상증자나 아니면 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미 따놓은 그 슬롯도 아직 운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되니까 확실하게 무언가 어떤 방향성이 보이기 이전까지는 LCC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만한 시각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항공주 투자한다면은 LCC 말고 대형 항공사가 더 괜찮나요? 저는 대한항공이 차라리 인수를 포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할까요, 그거? 제가 알기론 포기할 가능성도 꽤 높다. 그래요? 그렇다면 대한항공을 이용하시는 거군요. 지금 보니까 딱 얘기의 흐름을 보니까 대한항공 타고 가시는군요. 아닙니다. 티웨이 타고 가세요? 에어프레미아를 타고 갑니다. 국적기 아니고 해외 항공사 타고 가시는군요. 그 우리나라 LCC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장거리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LCC가 에어프레미아라고 있습니다. 장거리만 운행하죠. 네, 장거리만 이용을 운행. 안 해봐가지고 저희 또 제가 무지가 티가 나네요. 추가로 고수님들 말씀하셨던 네. 거에 첨언을 드리면 그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상증자의 기본적인 목적은 경영 개선 목적의 유상증자가 있고요.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이걸 달리 봐야 됩니다. 회사에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항공이 2021년에 유상증자를 했죠. 25,000원, 26,000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 올라갔거든요. 이게 목적이 어떠하냐, 시장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유동성이 확보되고 유동성에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단순 목적에서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이 기업이 추구하고 있고 이 기업이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메이저 항공사의 투자보다는 LCC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LCC 항공사를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LCC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단 LCC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당연히 LCC 쪽에 있어서의 상승을 기원을 하실 테고 항공주 전반으로 봤을 때는 좀 매력도를 좀 약간 추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좀 지금 꺾여져 있는 LCC가 다시금 좀 날개를 다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대중 고수는 합병 이후에 주가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긍정적인 뷰 주셨고요. 김종효 고수는 LCC보다는 대한항공 쪽, 그리고 테이버 고수는 발행 주식 수가 늘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시가총액도 늘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또 염두에 둬야 된다. 이재규 고수는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짱탑5 2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